그 사설 한번 비춰봐. 다시 보는 허경영. 왜냐하면 요새 막 각 신문에 허경영 출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이제 다시 허경영을 생각하면, 그죠? 이거 서울신문이야. 이게 뭐 이게 시시한 신문 아니잖아. 그런 큰 신문에서 사설에 사회부 차장이네, 강병철. 그죠? 뭐 내가 이런 사람 아는 거 아니야. 저분들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다 이게 마감후라는 사설인가 봐. 그지? 다시 허경영을 생각하며. 그죠? 다시 보는 허경영이라고 내가 썼지만은 다시 허경영을 생각하며. 그러죠? 이게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제목이 다 틀려. 그래서 다시 보는 허경영으로 내가 제목을 쓴 거야. 그죠? 이 사람들이 뭐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합계 출산율. 이거 어디?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시끄러운 이때 새삼 그를 떠올려 본다. 그죠? 합계 출산율이 몇 명? 0.78명. 저거는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테이지가 아니에요. 0.78%가 아니야. 0.78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0.78이니까 무슨 프로테인 줄 알아. 두 명이 0.78명을 놓는다는 거야. 한 명이 0.78명을 놓는 게 아니에요. 둘이가 0.78명을 하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시간의 주목을, 세간의 주목을 받은 건 2007년, 그죠? 17대 대통령, 15대 때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어. 이거 30년 전부터. 17대 대통령 선거 때 했다. 그거는 출산수당 3천만 원. 그때 3천만 원이면 지금 한 2억 정도 돼. 그죠? 또 결혼수당 1억은 지금 돈 한 4억 돼요. 1억 원 등을 공약해 군수후보로는 기록적인 10만 표를 얻었다. 뭐 그거 많이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얻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많이 얻었다 생각하는 거죠. 당시 거의 공약은 황당한 포퓰리즘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그 구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산 장려금, 양육수당 같은 형태로 조금씩 실현됐다. 그죠? 급기야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 매달 100만 원씩 총 2억 2천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겠다고 허시 공약이 확장판 같은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잘 들으세요. 그때 호미로 막을 걸 지금 부르도자로 못 막아요. 지금 부르도자로 못 막습니다. 출산은 말이에요. 초반에 잡아야 돼.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야. 내가 그때 그 이야기 하니까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다 비웃었어요. 그때 그렇게 강력한 처방이 들어갔으면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문 안 닫아요. 정말이야. 그럼 우리는 위태위태해졌어. 오죽하면은 각종 신문에서 서울신문 말고도 또 나오죠. 또 뭐 딴 데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딴 데서도 나오는데 이걸 한번 보고 잘 봐요. 당시 거의 황당한 포퓰리즘 취급받았다. 그러나 거의 구상은 얼마나 됐다. 2007년만 해도 대한민국의 한 해 출산의 수는 50만 명에 가까웠다. 그 당시 내가 주장할 때가 1년에 출생하는 사람이 50만 명. 지금 몇 명인지 알아요? 24만 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한 해 죽는 사람이 40만 명이 죽어요. 한 해 죽는 사람이 40만 명이 죽는데 태어나는 애는 24만 명이 태어나. 그럼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어가는지 이해가 가죠. 우리가 한 해 죽는 인구가 40만 명이 죽는다고. 그런데 태어나는 애는 20만 명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인구가 얼마씩 줄어들어가겠지, 매년. 팍팍팍팍 줄어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인구는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해야 돼. 이제 알겠죠? 1년에 죽는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 출생하는 사람 딱 빼보면 인구가 이게 어떻게 줄어가는 거 알잖아. 절반 수준이야. 죽는 사람의 절반 수준.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돼?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한 해 50만 명이 가고, 지난해 24만 9천여 명이 2배나 줄어들어요. 합계 출산율은 1.25명,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 출산은 2.1명에 거기에 못 미치지만 0.78명이라는 현실보다는 꽤 사정이 나았을 때다. 그때는 1.25명을 낳았을 때야. 내가 저걸 주장할 때는. 근데 그때가 위험한 때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 40만 명이 죽는데 50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그때도 1.28, 1.25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죽는 사람과 태어나는 사람을 따지는 거야. 이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면서? 알겠죠? 한 명이 죽는데 0.78명이 태어나는 거야. 알겠죠? 죽는 사람이 많아져. 많은 거야. 그런데 전부 노인만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죽는 사람이 급격히 많아진다는 거야. 갈수록 죽는 사람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태어난 사람이 기하급수로 줄어드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걸 내가 그때 소리소리 지르니까 저런 미친놈, 뭐 저런 놈이 있어. 그래 내 별명이 사기꾼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사기꾼은 들어도 괜찮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었어. 내가 허경영이가 이야기할 때는 꽤 사정이 나았을 때다. 허씨의 은행은 황당무계했지만 적어도 인구에 관한 감수성만큼은 다른 이들보다 예민했다고 하겠다. 한데 인구 문제 측면에서 거의 진정한 탁월함은 그죠? 사실 다른 부분에 있다. 잘 들으세요. 인구 문제만 이야기한 게 아니요. 허경영의 탁월함은 다른 부분에 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인구 문제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여봐요. 한데 인구 문제 측면에서 거의 진정한 탁월함은 사실 다른 부분에 있다. 지금도 내처진들 사이에 해자되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라는 거의 일갈. 내가 한 말. 그죠? 대한민국 청년 시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머리 좋고 백 좋은 사람들이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국가에 막 주식을 조작을 하고 막 코인을 막 쉘이 올렸다 내렸다 하고 지금 마음대로 막 거머들이잖아. 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전셋집에서도 쫓겨나. 불안불안하고 막 쫓겨나고, 이거 난 애하고 이거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쫓겨나는 신세가 된 사람들이 애 낳겠나? 그런 거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애 낳겠어요? 집 산다는 꿈이고, 전셋집 얻어난 거 그나마 모아가 얻어난 것도 솔방 떼이는 판인데, 그 불안하게 살아겠어. 그런 걸 미리 나는 다 예측했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면은 그때 1억 주자. 지금 한 4억 주자. 이 소리야. 맞아요? 결혼을 장려해 놓으면 애 낳게 돼 있어. 돈 주니까. 맞아. 그럼 애 서희만 나면은 그때 돈 1억이잖아. 3천만 원. 그죠? 그래, 그런 말을 거의 일갈 대한민국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 기피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상권 분립을 주장한 산상가 몽데스키는 16세기 프랑스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인구와 정치의 관계를 논한 적이 있다. 거의 온화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자유평등 안전이 확보된 나라의 시민들은 안심하고 결혼과 출산에 나선다고 한다. 맞아. 나라가 편안해야 출산을 하고 애를 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 피난 가야 될 입장이 돼 있어 봐. 북에서는 쳐들어온다. 여기서는 막 도둑놈 천지가 지도자가 전부 국가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뭐 출산 예산은 뭐 어떤 데는 얼마 주고 어떤 데는 아예 안 주고 이런 나라에서 애 낳겠나? 언제 실업자가 될지 애 또 잘못해가 굶겨놓으면 또 무기징역받아. 이게 무서워서 애 잘못 키우다가는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와. 그 애 낳았다가 집안에 무슨 전쟁 감옥 전부 갈 일이 있나? 겁나야 안 나요? 애를 뭐 굶겨가지고 조그마한 학대를 했니, 뭐 애를 죽였느니 이래가지고 그냥 무기징역이야. 애 키우는 환경은 안 되는데, 안 만들어준 거, 국가는 아무 책임도 없고, 민간인한테 그냥 무기징역, 막 이런 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러니까,
반면 혼란한 정치, 극단적 불평등,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장래에 대한 불안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이런 사회는 인구도 감소한다고 짚었다, 그죠? 이 사람이 그렇게 몽테스키가 그렇게 내다봤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한국보건사연구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해 성인 2,829명의 사회적 정치적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물론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그거를 출산율 떨어지는데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자꾸만 여의도에서 서초동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자. 가상자산 입법 로비, 돈봉투 전당대, 대형 민간 유착 비리,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주가 조작 사건에는 어김없이 유력청의 이름이 등장한다. 권력자들은 편법 위반으로 부를 성기하고 사고를 쳐도 법 기술의 힘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사회에서 평범한 서민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잘 길러내겠다. 용기가 날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 당시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님한테 그랬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도 허경영 씨가 이야기했다고 그래. 지금 젊은 애들이 그러죠? 젊은 애들이 그 말만 하면 허경영. 기자도 그러잖아. 그 허경영이가 그 말 했다고. 그죠? 모든 정치 형태를 한마디로 딱 짚어버린 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러면 그게 부패가 만연한 사회다 이 소리거든. 돈을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엉뚱한 데다가 출산 예산 몇백조를 계속 썼어요. 썼는데 어디다 썼어? 우리가 모르는 곳에 썼단 말이야. 맞아. 나는 그런 걸 가장 싫어해. 나는 국민들한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다 이래요. 뭐 서민들한테 생활보조금 뭐 60만 원씩 몇십 줘놓고 일 못하게 직장 다니면 안 주고 이러는 거는 안 해요. 나는 주면 주고 뭐 그 다음 직장 다니든 말든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쭉 이야기하기에 허경영에게 그 허경영의 성견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있죠? 그런데 그 또 다른 신문에 나온 거, 인사이드에 나온 거 한번 들어봐. 나는 정부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내 예언이야. 내가 왜 오늘 처음에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됐노? 비이야기 하다가 종교 이야기 나와버려. 나는 처음에 잘못 들어가면 어디론가 가버려. 미로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못 나와. 알았죠? 프레시안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대하는 허경영표 공약. 맞아. 이거는 어디 거야? 인사이트가 아니네. 전라남도 총 인구가 얼마냐면 190만 명대가 돼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기 하나의 대전시 인구가 160만이야. 대전시가 전라남도 인구와 맞먹는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전라남도 인구가 대전시 인구와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방이 낙후돼 버린 거야. 그리고 지방에 가면 가게 문을 전부 많이 닫아버렸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시름 앓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 건물에 세 받아 먹는 사람 또 그죠? 그 많은 상권이 무너져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재미가 있어야 장사들도 하지. 팔리고. 그럼 뭐 있어요? 인구 증가. 인구가 있을 때 상업이 유지되는데 그 필요한 인구가 1억 명이야. 5천만 명 가지고는 맨날 사람들이 가게 문 닫아. 펼쳤다가 문 닫고 이게 반복돼요. 근데 인구가 1억을 딱 넘으면 안정이 돼. 일본이 저렇게 사는 인구는 인구가 1억 5천만이야.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사는 거야. 책을 하나 써서 출판했는데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된다. 책 몇 권 팔리고 있어. 그냥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미국에서는 책이 한번 베스트 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별장에 가서 살아. 일 안 해도 돼. 왜? 3억 명이 책을 사는 거야.
3억 명이. 그거 엄청 돈을 벌어버려. 알겠죠? 그런데 저 괌 같은데 인구 뭐 한 500명 되는 데서 베스트셀러 해봐 돈 되겠나? 똑같아요. 그래서 경제를 아는 사람은 인구 정책을 강력하게 펴는 거야. 내가 바로 알겠죠? 나중에 병원에 오는 환자도 없어져 버려. 사람이 적어지니까 나중에 제일 먼저 소아과부터 문을 닫아가겠죠. 이런 형편이 앞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 찌그리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 죽으라고 일어나는데 손님은 안 와. 아무리 인테리어 잘해놔도 처음에 뭐 번쩍하다가 깨갱해버려. 그러겠죠? 이런 사회를 내가 몇십 년 전에 내다봤다는 거. 알겠죠? 이거 어디로 가버렸노고. 그죠? 여기 봐봐. 지난 10년간 인구 문제는 국가의 핵심 문제, 출산율 쭉 내 이야기 나오지? 쭉 올려봐. 이게 왜 허경영이가 대안인가? 올려봐. 쭉 올려봐. 이름 나오는데 어디? 여기 있네. 며칠 전 어느 지자체가 주관한 인구 관련 토론에 다녀왔다. 주거, 출산, 보육, 다문화, 일자리, 관광문화, 복지교육, 투자 영역별로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동시에 태아보험료, 안심 출산, 자립준비 청년, 불금 대의 등 각종 지원 이거 하나만아야. 예산만 낭비야 이거. 이게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별하별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애가 늘어나나? 아유, 예산만 없어지는 거야. 애 낳는 여자한테 줘야지. 자녀 1인당 1억 원 지원, 매년 500만 원씩 20년 지원이라는 파격적 주장도 있었다. 최근 전남 화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 많은 아파트도 화제였다. 심지어 허경영 지난 대선 후보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죠? 이 사람들이 회의하는 장소에 이 심각한 회의를 하는 장소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허경영 이름을 들면 그런 거야. 지난 대선 후보의 이름이 거론됐다. 허경영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인구 문제 관련 획기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왜 허경영이가 이런 회의하는 데서 인구 문제 회의하는데 내 이름이 등장하겠노? 무슨지 알죠? 그 사람의 공약이 그 당시에 현실성이 있었다. 우리는 소이로야 위안감 고치는 신용을 해. 되겠어요? 호미로 막을 걸 부도자로 갖다 막을 수 있나 지금? 지금 이 인구 절벽은 막기 어려워요. 이거는 누구도 해내기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단 신인만 가능해요. 나는 호미로 막을 걸 부도자로 막을 필요가 없어. 알겠죠? 아주 시기적절하게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버려. 그죠? 이게 허경영표 공약이야. 인구절벽 지방소멸 대안은 허경영표 공약. 이게 왜 이거 내가 언론사들한테 부탁했나? 아니에요. 이런 대안이 나온다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30년 전, 몇십 년 전에 미리 다 대안을 만들어서 탁탁 던져놔. 내 공약을 계속 정치인들이 가져가. 제일 먼저 한 게 박근혜가 뭐예요? 노인수당 주는 거. 내가 70만 원 주겠다 그랬죠? 그걸 20만 원으로 하더니 지금은 한 40만 원 되나? 30만 원? 그거 내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공약을 만든 장 본인이 허경영 텔레비 나오죠. 허경영 공약을 따서 했다. 이준석이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허경영 공약 펼치니까 백과사전이더래. 백과사전.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급히 만든 게 박근혜 표를 더 든 거야. 내 노인수당이 기가 막히더래. 그거 보세요. 출산정책만 내가 아니야. 노인이 이렇게 급히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책을 안 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공약을 딱 내놓으니까 박근혜 그 밑에 있는 이준석이가 착 가져가서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앞선 거예요.
알겠죠? 그 나는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뭐 그냥 정책을 전부에 공짜로 노다지 주죠? 그 내가 없는 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차이 좋아 안 좋아?